안녕하세요, 뱅크몰TV입니다. 갑자기 이런 말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요즘 왜 이렇게 이 말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출이 있어서 그런가요? 대출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소식 때문에 통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소식이냐, 바로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75% 올렸죠. 바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것인데요. 이는 28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라고 해요. 미국 기준금리 왜 이렇게 올리는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원인은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죠. 물가 상승으로 올 3월에 0.25% 금리 인상을 했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침공을 하면서 물가가 더욱 올라가자 5월에 0.5% 금리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는 뉴스 기사글은 다들 보실 거예요. 근데 심하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심한 걸까요? 무려 41년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수치일 거예요. 41년 만에 최악이라고 하면요.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이러한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때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는 것이 현재 미국 연준의 의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지 끝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미국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우리나라 입장도 참 곤란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현재 물가 상승이 심상치가 않죠. 우리나라도 7월에 기준금리를 0.5% 정도 올리는 빅스텝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 정도로 오르지 않을까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미국 금리가 계속해서 오른다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조금씩 계속 오를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기준금리가 오르면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있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기준금리가 오르면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만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대출금리가 오릅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월에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겠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늘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내 소득은 내 의지대로 늘릴 수가 없죠. 그러면 선택은 당연히 하나죠. 생활비를 줄여야 됩니다. 외식, 쇼핑, 그 외 지출 등을 줄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줄인 돈으로 일단 올라간 대출 이자를 내면서 생활을 해 나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른다면 버티지 못하고 주택을 파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주택을 팔려고 내놓으면 당연히 사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웬걸? 살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일단 주택을 매수하려면 현재 엄청 높은 집값으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지만 집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대출금리가 올라서 동일한 금액을 빌리더라도 내야 하는 이자도 오르는 상황인 거죠. 4억을 4%, 30년으로 받으면 월에 190만 원 정도 금액이 나가는데요. 만약에 금리가 7%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월에 나가시는 금액이 대략 266만 원입니다. 무려 월에 80만 원, 연에 1000만 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쉽게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현재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거주하면서 목돈을 조금이나마 모아 주택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도 계실 텐데 불어난 전세대출 이자로 인해서 목돈을 모으는 기간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당연히 집을 사는 시점도 뒤로 미뤄지겠죠. 이처럼 집을 사려고 해도 못 사고 팔려고 해도 못 팔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부동산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부동산 모습을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려 봤는데요. 어떻게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나요? 사실 물가 상승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물가 상승은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 내가 산 물건이 다음 달에 가격이 조금 올랐다면 왠지 모르게 잘 산 것 같고 기분이 좋죠. 뭔가 이렇게 제때 잘 산 것 같잖아요. 사려고 했던 물건의 가격이 조금 오른다면 이거 언제 사야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살 수도 있습니다. 오르기 전에 미리 구매를 하는 거죠. 이것처럼 소비를 촉진하게 하는 효과도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개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급격하게 물가가 오르게 되면 사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물가 상승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걸 해결해야겠죠? 당연히 기준금리의 상승입니다. 기준금리를 올려서 그거에 따라 통화량을 조정하는 거죠.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은 이제 남의 나라 일은 아닐 거예요. 7월에 곧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가시화될 것 같고요. 그럼 그에 따라 대출 금리들이 요동을 치게 될 겁니다. 현재의 내 대출 이자가 적절한
적절한지 체크를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변동금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고정금리로 대환하시는 것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 만기로 인해서 재연장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어떤 상품이 나에게 맞는 최저금리 상품인지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주거래은행이라고 믿고 진행하시기에는 뭐 시기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뱅치님들에게만 드리는 꿀팁 하나가 있습니다. 변동금리를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 전환대출이 곧 출시될 거라고 해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모로 힘든 시기겠지만 정신 바싹 차리고 잘 버티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